자, 이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 이용에서 여기 저번 주에 하긴 했는데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하고, 특히 냉장고 원리 같은 거 중요하거든요. 냉장고가 안에 냉기가 많이 채워져 있는데 냉매라는 게 돌아요. 냉매라고 하는 게 보통 냉매는 이제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증발기라고 하는 거는 냉장고 안에 있는 거야. 냉장고 안쪽에, 냉장고 안에는 증발기가 있고 냉장고 바깥에, 이거는 냉장고 밖에는 응축기가 있어요. 근데 냉장고 안에서 냉매가 이렇게 액체 상태로 들어와요. 액체 상태로 들어와서 이게 이름이 증발기니까 뭐 기체로 되겠죠, 그쵸? 그래서 증발기에서는 액체 냉매가 증발을 하는 거야. 기화가 되는 거예요, 기체로. 그러면 그때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기화열을 흡수하면 주변에서부터 열을 흡수하는 거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냉장고 안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액체가 기체로 됐으면 얘가 이렇게 돌다 보면은 들어올 때가 되면 다시 기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액체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기체로 나가. 기체가 돼서 나가지, 얘가. 그래서 기체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장치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응축기가 바깥에 있는데 기체 상태가 된 냉매가 일로 들어와, 이렇게. 그럼 냉장고 밑에 이렇게 이렇게 이 돌아가는 압축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압축을 해줘. 압축을 해주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다시 액체로 바뀌어요. 여기서 여기가 응축기라고 하는데, 응축기에서는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야. 근데 기체가 액체로 바뀔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액화열을. 그래서 냉장고 뒤편은 따뜻해. 따뜻해요, 냉장고 뒤편이. 주변은 따뜻하다. 자, 이런 원리야. 그래서 응축기가 액체로 만들면 다시 액체 상태의 냉매가 냉장고 안쪽에 증발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너무 덥다라고 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 앞에는 시원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시원하지만 이 뒤에는 뜨거워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실내 온도는 그대로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똑똑하기 때문에 이 응축기 부분을 떼내서 실외에다 두는 거예요, 실외. 응축기 부분을 떼내서 여기다 실외기라고 해서 바깥에다 놔둡니다. 그러면은 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된 다음에, 그러면 그때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여기 있는 요 에어컨에서는 찬바람이 나와. 에어컨 지금 찬바람 나오는데, 근데 그 기체로 된 냉매를 저기 뭐 옥상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다시 응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액화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거든. 그럼 더운 바람 나요. 그러면 다시 액체 상태가 된 애가 다시 들어오는 거지, 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실내는 찬바람이 불게 하고 실내는 이제 더운 바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되게 더워요. 왜냐면 이제 실내는 시원한데 바깥에는 실외기들이 엄청 많잖아. 도시가 되게 덥습니다. 에어컨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건 증기 난방기라고 해서 보통 뭐 스팀 난방이라고도 해요. 선생님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스팀 난방기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집에서는 온돌이잖아, 온돌. 온돌은 따뜻한 물을 흘리는 거야, 따뜻한 물. 방바닥에 밑에. 근데 이거는 따뜻한 물이 아니라 뜨거운 수증기를 보내요, 수증기. 근데 수증기가 뜨겁기 때문에 실내가 따뜻하기도 해. 그러기도 하는데 더 효과가 좋은 거는 수증기가 왔기 때문에 수증기가 물로 액화될 수가 있고, 액화되는 과정에서 액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더 따뜻해요, 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되게 겨울에 이제 이 보일러가 돌잖아. 그럼 되게 따뜻해. 엄청. 근데 다시 물이 된 애는 다시 와가지고 요 바깥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들어보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스팀 난방입니다. 자, 기본 문제는 9번까지 풀려져 있고요. 풀려져 있어야 하고 10번부터 10번부터 22번까지 풀어봐야죠. 10번부터 22번까지. 자, 10번부터 22번까지 보자. 잘 봐봐요.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액체 상태야 로르산이라고 하는 아무튼 그런 애가 있는 거지. 로르산이라고 하는 애인데 원래 어는 점이 44도이기 때문에 평상시는 고체인데 온도를 높여 놓은 거지. 지금 액체로 돼 있다 이 소리는. 그럼 온도가 떨어지다가 이제 가만 냅두면 주변 한 25도씩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온도가 높다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온도가 낮아지다가 고체가 될 때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냉각은 하고 있는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를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녹는 점. 지금은 어는 점이지. 지금은 어는 점이 되는 거예요. 3번 고르시면 되고. 다음 표는 몇 가지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마중 25도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모두 쓰시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잘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다가 마이너스 218도가 되면 얘가 액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액체로 있다가 마이너스 183도가 되면 기체가 되는 거죠. 근데 25도씨는 끓는 점보다도 훨씬 높은 온도잖아요. 그쵸? 25도씨가? 마이너스 알아요? 혹시 마이너스? 알죠? 이거는 이제 지금 기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기체 적어 놓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체였다. 여기는 고체인 구간이고, 여기는 액체인 구간이고, 여기 이상이 되면 기체인 구간인 거죠. 얘도 기체로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얘는 25도씨가 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체로 있다가 액체로 있다가 100도씨 이상이 되면 기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액체로 있는 거지. 25도씨에서. 얘도 이제 고체로 있다가 요 온도가 넘어가면 액체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78도씨 이상이 되면 기체가 될 건데, 근데 아무튼 지금은 25도씨잖아. 그러니까 얘도 액체로 있는 거죠. 근데 얘는 1358도보다 낮으면 고체야. 근데 25도씨는 그거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고체로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액체, 여기보다 높으면 이제 기체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2개 고르시면 됩니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다 알아요. 되죠?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물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물의 온도가 낮아지다가 요때부터 얼죠. 어는 점이라고 하고 0도씨는 여기는 액체 상태로 있다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어요. 그럼 그때 액체보다 고체가 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가 막 나와. 그거를 이제 응고열이 나온다라고 해요. 응고열이 방출이 돼. 근데 냉각을 하고 있는데도 응고열이 방출이 됐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다 얼었어. 이제 얼을 애가 없어. 그러면 고체 상태가 되고 더 이상 응고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체가 되는,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어느 점 0도씨고 가 구간에서는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한다, 이게 아니죠.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하는 거는 고체 상태인 거지. 고체 상태. 나 구간에서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한다, 맞아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서. 다 구간에서 입자 사이 인력이 매우 강하다, 고체가 인력이 강한 거고요. 다 구간에서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존재한다, 이것도 맞네. 2번이 답이죠. 나 구간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같은 종류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아까 나 구간에서 뭐지? 응고되는 거네.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 이거는 융해야, 융해. 용어가 익숙해야 되거든요. 여기 써놓으세요. 융해. 샘물이 식어서 단단한 철이 된다, 이게 응고되는 거예요. 응고. 이거 맞고 2번. 겨울철에 유리창에 성해가 생긴다, 이거는 승화인데 기체가 바로, 성해는 고체거든요. 바로 고체로 된 거야. 겨울철 호수에 물이 얼어붙는다, 응고되는 거 맞네요. 이거는 뿌옇게 흐려지는 건 물방울이 생기는 건데, 이건 액화야, 액화. 2번 4번 고르시면 되고. 승화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근데 승화열을 흡수했다라는 거는, 열을 흡수했다라는 거는요,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열을 흡수하면은 승화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도 있고,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도 있고.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건데, 그런 애들, 이거는 이제 거꾸로야. 이것도 이름은 승화야, 이름은. 이거는 승화인데, 승화열을 얘는 방출해야 돼. 왜냐면 기체가 고체로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승화열이 아니라, 이거는 액화열을 방출하는, 액화열을 방출. 목욕탕 안에 습기가 꽉 차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액체가 되면서 액화열이 방출됩니다. 냉동실에 얼어둔 얼음이 작아진다, 이게 맞네. 얼음이 작아진다 이거야. 왜 작아지냐면 기체가 돼서 날아가니까 승화열을 흡수하는 거죠.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는다, 이렇게 녹는다는 융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융해를 흡수하는 거고요.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작아진다. 드라이 아이스도 마찬가지로 고체였는데 기체가 돼서 막 날아가면 크기가 작아지거든. 이것도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승화되는 거죠. 이해가요? 4번 5번. 자, 열에너지 방출하는 상태 변화.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가 덜 활발해지면 되는 거예요. D 경우처럼. B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F.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가 덜 활발해지면 남는 에너지가 이제 방출되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B, D, F 고르면 되겠네. 5번. 자, 여름철에 도로에 물을 뿌리면 주변이 시원해진다. 물이 원래 액체지, 액체.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기와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런 그림이 뭡니까?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게. C네요, C. 액체. 이게 액체인 줄 아시죠? 그쵸? 요게 액체가 기체로 된 거 C. 가는 C고요. 시장에서 생선을 얼음과 함께 보관한다. 얼음이 녹아요, 녹아. 녹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 얼음이 녹는 건 A네, A. A. 나의 손은 A고요.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넣는다. 그럼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성 물질이어서 고체가 기체로 바로 바뀝니다. 고체가 기체로. 2네요, 2.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해봐. 이거 해봐. 어? 17번부터 22번까지 한번. 자, 봐봐요. 약간 그림을 상상하는 거지. 고체가 융해되면 입자 배열이 흐트러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 액체가 응고될 때 입자 운동 둔해지지. 어? 액체가 기화될 때 입자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상태 변화될 때 원래 개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 뿅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체가 액화될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 틀렸네. 기체가 훨씬 멀고 액체가 되면 가까워지거든요. 고체가 기체로 승화될 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기체가 훨씬 더 그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에너지 흡수하면은 주변에서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18번에 다음 현상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옳은 것은 얼음집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얼겠죠. 물이 얼면은 응고되는데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적으세요.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겨울철에 그 물 항아리를 놓아두면 마찬가지로 물이 얼겠지.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과일은 안 어는 거예요. 과일이 어는 것을 막는다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이유가 뭐야? 물이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 방출하기 때문이다. 이게 맞죠? 2번. 다음 19번에 수영하고 나오면 주변에 이제 이 피부 주변에 물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 물이 증발을 하지. 이제 기화된다고 하죠. 기화할 때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기화열 흡수하는 거 쓰면 되는데, 얼음 조각이 녹을 때는 융해열을 흡수하는 거죠. 융해열을 흡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나면 땀이 마르면서 시원해진다. 이게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죠. 아닌 거 고르라고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자, 분수대 주변에 물들이 기화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분수대 주변에 시원한 거고요. 날씨가 더울 때 혀를 내밀어 체온을 낮춘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개는 땀샘이 없어가지고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 헥헥거리는 거죠.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체온이 낮아진다. 맞아. 전부 다 기화열 흡수인데 1번만 응고 융해열 흡수죠. 융해열 흡수. 1번 답이고요. 자, 20번에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액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액화열이 방출이 되죠. 액화열이. 그래서 비 내리기 전에 약간 후텁지근해져. 약간 더워져요. 액화열이 방출됩니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물입자 운동은 둔해지는 거죠. 액체 상태로 되면서 수증기가 열을 흡수한 게 아니라 열을 방출하면서 액화되는 거고, 물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맞네. 액화되니까. 기억, 니은, 리을 4번 고르시면 되고요. 21번에 오렌지 나무에
그 물을 뿌려 놓으면 한겨울에 이게 물은 어는데 오렌지는 안 오는 겁니다. 예. 이게 오렌지가 언 게 아니야. 뿌려 놓은 물이 오는 거야. 물이 얼면서 응고열이 방출돼. 응고열이 방출되면 오렌지는 얼진 않아요. 좀 따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이것도 있네. 예, 오렌지를 둘러싼 얼음이 차가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이것도 되네. 예, 5번도 됩니다. 1번, 5번. 자, 요거 22번 방금 가르쳐줬어요. 이거 풀어봐. 이거 해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냉장고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시켜 주는 부분은 증발기야. 증발기는 액체 상태로 들어온 냉매가 기체로 기화될 때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를 이용하는 거지. 2번. 자, 실력 강화는 뭐 풀어져 있는 게 있나 혹시? 안 돼 있어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는 이게 처음 출발점이 고체인지 액체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고체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그럼 고체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녹을 거야. 그럼 고체랑 액체랑 같이 있다가 이때는 녹는 점이죠. T2는 액체가 다 되고 나서는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열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되는 거고, 요 이후로는 이제 온도가 더 높고요.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고요. 기체 상태로 있는 거죠. 이 물질의 끓는 점은 T2가 돼야 되고 T1이 돼야 되고요. T2가 아니라. 물질의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T1이 높아진다. 이게 아닌 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100g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 거고요. 만약에 1000g이라고 해도 100도씨에서 끓는 겁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고유한 성질이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야. 고체와 액체가 함께 공존하는 구간은 다다. 다는 액체만 있고요. 물질의 질량이 증가해도 라 구간의 시간은 일정하다. 시간은 일정하지 않아요. 끓는 점은 일정한데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더 길어져요. 물질의 질량이 증가하면. 자, 물질이 융해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기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 이거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융해가 요 구간이잖아요. 융해 시간이 이만큼이에요. 기화가 이만큼이죠. 기화. 그래서 융해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기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긴 거 맞지? 5번 맞아.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설명인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한 구간은 기체 상태인 라 구간이고요. 라 구간. 이 구간에서 물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을 모두 고르고 거기에 그 알맞은 배열의 변화. 나 구간에서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기 때문에, 고체가 액체로 되는 게 지금 A죠. A. 그 다음에 라 구간이에요. 라 구간. 라 구간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되고 있어요. 액체가 기체로. C. 자, 4번. 물을 냉각하면서 2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한 것인데,
근데 이게 냉각할 때 어떻게 냉각해야 되냐면 얼음이랑 소금을 같이 이렇게 넣잖아? 그러면 거의 온도가 한 마이너스 20도씨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 원래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 열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아무튼 가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열 에너지 흡수 일단은 1번 틀렸어요. 주변에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가에서 얼음과 소금을 섞어서 냉각 효과를 높인다. 맞는 이야기고, 나에서 A 구간에서는 물질의 에너지가 감소한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감소하는 거 맞아. B 구간에서 그때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예, 그때의 온도가 어느 점이죠, 어느 점.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 나의 B 구간에서는 응고가 일어나면서 방출한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준다. 라는 이야기죠. 자,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5번에 어떤 고체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이 고체야. 고체였는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높겠지. 여기서 고체가 액체로 되는 구간이죠. 액체가 되고 난 후에는 쭉 올라가.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가열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냉각을 하는 거야.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은 여기서는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죠. 응고열이 방출이 되지. 그러면서 그 고체가 다 되고 나서는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C의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지는 않아. 지금 녹는 점은 A, B 그 구간에서의 온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원래 서로 같은 거예요. 상황만 다른 거지. 여기는 녹는 점, 여기는 어는 점. CD 구간에서 액체와 고체가 함께 공존한다. 아니죠. 그냥 CD 구간, 요 구간은 액체만 있는 거야. 액체. 자, AB 구간과 DE 구간에서는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종류가 같다. 아니지. AB에서는 액화열을 흡수를 해야 되고, DE 구간에서는 응고열을 방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BC 구간에서 가한 열 에너지가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이게 맞네. BC 구간에서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2번, 5번 고르면 됩니다. 자, 6번. 요 모양 보고 기체인 줄 아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액체고, 요거는 고체죠. 가에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덜 활발해지는 거지. 더 활발했던 애가 덜 활발해지는 거지. 틀렸고, 가와 나에서 모두 열 에너지 방출한다. 이거는 맞네요. 왜냐하면 입자 운동 활발한 애가 에너지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에너지를 조금 가지게 되면은 그 남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거든요. 가와 나 모두. 답은 2번 고르면 됩니다. 7번.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종류가 같은 것을 골라라. 자, 습기로 후덥지근하다. 그 습기가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액화열을 방출해서 그래. 얼음 조각상은 얼음이 녹겠지. 그러면은 융해열을 흡수를 해서 그래. 그 다음에 얼음집 안쪽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얼어요. 응고돼.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증기 난방기에는 물을 끓여 만든 수증기를 이용한다. 수증기가 기체잖아요. 기체가 액체로 되면서 액화열이 방출이 돼. 그러면은
액화열이 지금 두 개네. 가랑 라 고르시면 되고, 이때 열에너지 이름은 액화열 쓰면 되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종이컵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종이가 타지 않고 물이 끓는다. 왜냐면 끓는 동안에 기화지, 기화할 때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 100도씨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쓰면 되는데, 5번에 가죽으로 만든 물통에 물이 스며든 다음에 물이 증발돼, 기화돼.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좀 시원해져요, 물이. 그래서 5번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이게 이제 팟인팟 쿨러라고 하는 건데, 냉장고죠, 냉장고. 젖은 모래에 있는 물이 기화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안에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젖은 모래에 물이 기화된다 맞고요. 젖은 모래 대신 마른 모래를 사용해도 냉장 효과가 있다. 아니야, 물 뿌려줘야 돼. 물이 기화돼서 기화열 흡수하는 과정에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은 뭐 이런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냉장고도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유사한 거지, 원리는. 근데 이거 단점은 물을 계속 뿌려줘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게 마르면 효과가 없으니까 물을 조금씩 뿌려주셔야 됩니다. 10번 에어컨인데요, 증발기로 들어가기 전에는 액체 상태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증발기에서 기체가 돼서 나오는 거지. 옳은 거 2개 골라야 됩니다. 1번 고르시고, 증발기에서는 액화가 아니라 기화지, 기화. 응축기에서 액화고, 증발기에서는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거죠. 실내기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것은 기화열과 관련이 있지. 기화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시원해져 가지고 찬바람 나오는 거고요. 실외기에서 더운 바람 나오는 것은 응고열은 아니고 액화열이 액화열이 방출돼서 그렇다. 됐죠? 자, 소수령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